자, 5주차 랩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여기 spectrum404.github.io에 dc231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제 강의 자료 계속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github.io 아니 github.io가 아니라 github.com에 제 리파지토리 들어가 보시면 dc231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코드 보실 수 있겠죠. 뷰 코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코드 보실 수 있는데 뭐 제가 그때 이제 설명드렸죠. 이런 코드들 그냥 가지고 와서 끌어오는 법은 제가 별도의 이제 영상 만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여기 이렇게 가면은 아이고 이게 작은 뷰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리파지토리에 DC231 이렇게 들어가면 네 이거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 4주차 영상에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5주차 강의 자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작업 중인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로컬호스트죠. 로컬호스트에는 5주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이 또 이제 계속 변경될 내용인데 자, 이번 주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배우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오브젝티브 1, 2, 3 이 내용이 이제 목표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오브젝티브 1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브젝티브 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한번 이제 디자인을 해봤고요. 이제 작게 했을 땐 이렇게 하고 크게 했을 땐 이렇게 늘어나다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딱 고정이 되고 가운데로 이렇게 되도록 여백이 조정이 되는 이런 스타일이다가 일정 크기 이하일 때는 이렇게 작동하는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2 같은 경우에는요, 카드를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들 보이는 카드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확대 축소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고, 이제 이 다음 버전, 오브젝티브 3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다가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그리드가 되도록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세 가지를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W5를 열어서 index.html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구조와 동일하게 이렇게 미리 해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리스트 아래쪽에다가 각각의 스텝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젝티브 1에 1을 구현하기 위한 각 단계를 스텝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그냥 평범하게 코딩을 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MM 문법을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스트 아이템이 있고 여기에 unordered list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일단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이걸 ms로 쳐볼게요. 리스트 만들고 a 태그 해가지고 랩업에 우리는 이 지금 링크 연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링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서를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stp1.html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stp1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여쓰기로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stp1, 2, 3 뭐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 부분을 emmet 문법으로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쳐서 보여드릴게요. ul 밑에는 li가 있고 li 안쪽에 a 태그가 있죠. a 태그 안쪽에 내용을 넣어줘야 되죠. href는 wrap-up 그 다음에 stp 이게 이제 숫자가 생기게 만들 거니까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엔 태그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컬리 브라켓을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tp 1이 아니라 달러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ul은
여러 개가 나올 필요가 없지만 li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5개쯤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예시를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ul 이렇게 닫히고 li 열려서 a 태그 이렇게 해서 li로 닫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위에 내용을 지우면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1단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클릭하면은 그런 문서 없는데라고 하죠. 만들어 달라고 하려는 거예요.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랩업에 여기 stp1 이게 만들어지죠. 아, 제가 하나 실수했네요. 그냥 stp1 이렇게 하니까 html이 안 달려 있죠. 자, 그래서 좀 수정을 할게요. alt 키 누르고 아래 아이고 alt 컨트롤 누르고 네, 이거 끄고 alt 컨트롤 누르고 아래 이렇게 하면은 커서가 이제 멀티플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html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걸 클릭하면은 이런 파일 없는데 만들어줘 그러면은 stp1.html이 만들어지죠. 이 녀석은 삭제하겠습니다. 자, stp1.html이 만들어졌고요.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검은색 배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이키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뉴 릴리즈 맨, 우먼, 키드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일단은 stp2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stp2를 열어보려면은 저라면 지금 안 누를래요. 왜냐하면은 여기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아마 서버가 야, 뭐 내용이 없는데 하면서 꾸시렁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느낌표 쳐서 엔터 치면은 자, 이런 식으로 ms이 html 문서를 갖춰주죠. 여기 en이라고 되어 있는 거 ko로 바꿔주고 타이틀은 이왕 시간 될 때 미리 써줍시다. stp1 그래서 세이브를 하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네, 아무 내용도 없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구성으로 할게요. 이 친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보낼게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조금 이렇게 하고 이 친구를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고 네,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제가 글자 사이즈가 좀 이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글자 사이즈 좀 조정하고 오겠습니다. 세팅스 들어가서 24 정도로 올려야 되려나요? 네, 이 정도 글자 사이즈는 돼야지 여러분이 보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왼쪽은 이제 작업 중인 거, 오른쪽은 우리의 목표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조금 더 밀 수 있는 데까지 좀 바짝 밀고 네. 자, 일단 웹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은 여기에 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div를 일단은 텍스트를 먼저 넣어볼까요? New release man, woman, kid를 넣어볼게요. New release man, woman, 아이고. man, woman, and kids 이렇게 넣고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자동 정렬 해버리죠. ms이 가차 없이 엔터키 넣은 거를 무시해 버립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웹에서 엔터키 쳐봤자 그런 것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반영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new release man, woman, kid 이거가 각각 작동하는 버튼으로 만들고 싶고 공간을 가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요 어떤 걸 처리를 해줘야 되냐? div로 감싸줘야죠. 그래서 div 이렇게 치면은 div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아이고, 그랬더니 이런 게 생겨버리네요. 지워버릴게요. 자동 완성을 자꾸 해줘서 그러죠.
자,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그럼 new release man, woman, kid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로고가 이제 필요하겠죠? div 로고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고가 해당하는 자리가 이렇게 생겨나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녀석들을 감싸주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겉을 한 번 더 감싸줘야죠.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은 요거를 감싸준 거를 감싸주도록 처리하려면 지금 이 상태는 얘 따로 있고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고죠. 이 친구가 이 모든 친구들을 감싸주게 하고 싶으면은 엔터를 쳐서 이 녀석을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저는 이 방법을 좀 더 선호합니다. 엔터 친 다음에 얘를 Alt 누른 상태에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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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방법을 좀 더 저는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준으로 이제 뭐 여기다 스타일 넣고 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자, 지난주에 배운 바가 있죠. 뭐냐? HTML과 CSS를 분리해서 작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타이틀 윗줄에다가 링크를 쳐보겠습니다. 링크를 치면 링크 CSS가 뜨죠. 자, 그러면은 링크 relevant style sheet href style.css 이런 게 생기고 이거를 커맨드 클릭하면은 style.css를 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보면 우리 랩업이라는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제가 이렇게 따로 CSS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지금 이 HTML과 똑같은 stp1이라고 하는 CSS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제가 좀 더 이게 정리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요. 세이브를 하고 커맨드 클릭을 하면은 자, 그런 파일 없는데 만들어 줄까? 라고 물어보죠. 만들어 주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stp1.html과 여기 이 stp1.css를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창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좀 얼추 비슷하게 빨리 좀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div한테 색을 넣어주고 싶죠. 그런데 이 div만 고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불가능하겠죠. 한번 시도나 해보죠. div라고 하고 background 블랙을 넣어주고 세이브를 하면요. 이렇게까지는 됐어요. 이렇게까지는 됐는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 배경만 검은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블록들 있죠. 잠깐만 이거를 빼볼게요. 이걸 빼고 세이브 해보면 이 각각의 블록들도 지금 다 검은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이 돼가지고 이제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자, 이거를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얘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이름을 넣어줘야죠. ID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적당한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실험적으로 대충 이름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이름을 넣을 거냐? 탑네브라고 이름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니죠. ID 같은 경우는 샵이죠. 샵으로 시작해야 되죠. 탑네브. 너 말이야, 탑네브야. 너는 색깔이 백그라운드 컬러 검정색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넣어주고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각각의 친구들이 지금 이 글자가 검은색이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그러죠. 그럼 잠깐 글자 색만 좀 바꿔줘 볼게요. div는 글자 색 바꾸는 법은 컬러를 넣어주면 된댔지. 화이트. 그리고 세이브를 하면은 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디테일한 설명을 뒤로 미루고 이 부분은 저랑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사실 이렇게 태그에다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는 사실 실제 개발에서는 거의 하지 않아요. 실제 개발에서는 ID도 사실 잘 안 써요. 스타일을 위해서는. 보통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id랑 클래스랑 차이가 뭐였죠? id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지 않는 고유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id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동명이인이라는 게 세상에 없다는 전제하에 제 이름, 손우성 이런 거 같은 게 id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면 클래스는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개체한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칭호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교수라고 클래스가 붙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만 붙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른 수업 진행하시는 박만기 교수님이나 김한솔 교수님한테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교수라고 붙을 수 있죠. 자, 그리고 클래스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였냐면은 여러 개의 클래스가 하나의 개체하에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첩돼서. 예를 들어서 저는 상명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교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남자라는 속성도 저한테는 붙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 아이디로서 손우성이라고 주어진 이름 외에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 제가 이름을 2개 가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는 중복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개체는 하나의 아이디만 가질 수 있는 반면에 클래스는 중첩된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개체한테 적용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싹 다시 써볼게요. 자, 사실 MSN은 되게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div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다가 클래스는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이 과정을 더 생략해가지고요. 그냥 점 class name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은요.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네임을 짓는 행위인데 div를 만들어준다는 데서 하나 짐작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웹사이트는 사실상 div로 시작해서 div로 끝납니다. div가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h1이 쓰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인데 속된 말로 사실 div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어요. 거의.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구조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이 검은색 div를 만들어야 되고요. 로고에 해당하는 div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ew release, man, woman, kid 각각에 대해서 div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름 짓는 법은 저를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다른 부분은 좀 달라도 되는데 클래스 이름은 저랑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왜 클래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짓는지는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이 배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면요. 잠깐 참고 좀 하고 올게요.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랑 이거랑 또 클래스 네임이 다르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저는 어떤 원칙으로 했냐면 탑, 네브, 컨테이너, 버튼 이런 식으로 했군요. 자, 저는요. 맨 겉에 해당하는 div의 이름을요. 탑 네브라고 이름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 네브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는 로고의 이름은 어떻게 지을 거냐면 탑 네브 언더바 로고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ew release man, woman, kid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름을 지을 거냐면 탑 네브에 얘네들은 사실 비슷한 친구들이잖아요. 얘는 좀 이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탑 네브에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이 친구를 몇 개 만들 거냐면 new release man, woman, kid 4개잖아요. 그래서 4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을 해줄 거래요.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됐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CSS 지우고 CSS에도 얘네들의 원칙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 세이브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탑 네브 말이야. 우리 이 친구는 검은색으로 칠할 거잖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우리가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 우리 가끔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싶을 때 뭐 쓴댔죠?
개발자 도구를 사용한다 그랬죠?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실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안쪽을 보면요. 자, 엘레먼트 눌러보면 바디 안에 이 탑 내부가 있는데요. 사이즈 지금 보이시나요? 왼쪽 위에 여기 보이시죠? 484에 0이래요. 네, 사이즈가 여기 484에 0으로 뜨죠. 여기 컴퓨티드에 들어가봐도 484에 0으로 뜹니다. 자, div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가능한 가로로 꽉 채우고 옆에 뭔가 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뭐 내용이 이렇게 차 있는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0이 돼버리지? 이렇게 되죠. 자,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인데 얘들 아무 내용도 없죠. 그러니까 세로로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지 이게 늘어나지, 안 그러면 그냥 쭉 줄어버립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div의 특징입니다. 뭔가 사이즈를 갖게 하려면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좀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고라고 글자를 넣어주면 갑자기 요만한 사이즈가 됐죠. 자, 로고라고 글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만한 사이즈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좀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개발 중에 이렇게 내용이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게 좀, 그래도 개발자 도구 통해서 사이즈는 볼 수 있지만 좀 사이즈를 확인하고 싶다. 눈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이즈를 주면 되겠죠. 하이트가 지금 0이니까 하이트를 10픽셀 뭐 이렇게 주면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로고 넣어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로고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 줘야 되는데 하이트는 10픽셀이야 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이트 10이라고 주는 것보다 min 하이트 10 이렇게 주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서 최소한으로 작아질 때조차 아까는 0이 됐지만 0이 아닌 10픽셀 정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런 것들 사실 없어지는 게 좋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울 것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각주 처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주 처리는 단축키 이거입니다. 이거. 네, 여기 보이시죠? 각주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이브하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로고 집어넣고 버튼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은 이제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New Release.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넣으면 되냐면 Man, 그 다음에 Woman, 그 다음에 Kids 이렇게 넣고 세이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뭔가 있긴 한데 우리 눈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왜? 글자가 검은색이라서 그래요. 글자 검은색인 거를 해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글자가 들어있는 이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탑 내부 버튼이라고 하는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탑 내부 언더바 버튼 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컬러 화이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키의 여기 로고 부분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로고 부분에 이미지를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익스플로러에, 자, 여기 imgs에 로고 nike.svg라고 되어 있는 svg를 제가 따로 떠났습니다. 이 svg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떤 친구냐면요, 이미지가 커져도 작아져도 안 깨지는 벡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로고나 이런 것들, 특히나 안 깨지는 게 중요한 그런 것들에는 svg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svg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지 넣을 때는 어떤 태그를 쓴다고 그랬었죠? 이미지 넣을 때는 img 태그를 쓴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div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div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사실 이 친구가 div로 돼 있지만 img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리고 img 태그가 이렇게 닫힘이 이렇게 되는데 이 기능은 우리가 지금 활성화해 놓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뒤는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 하면은 자, 이미지 클래스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링크를 넣어줘야겠죠. 이미지 태그에 이미지 링크 넣는 법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른 이미지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면 되죠. 아, 맞아. 요거였지 라고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src를 넣어주면 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src가 앞에 나와도 되고 클래스가 앞에 나와도 되는데 저는 보통 클래스를 더 앞에 두는 편입니다. src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위치가 어디 있냐면 나 있는 위치에서 여기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완성을 통해서 접근을 해봅시다. 이미지스에 이게 자동 완성이 자 i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i를 치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지만 내 지금 있는 폴더에서 어딘 건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를 치시면 안 되고요. 점 슬래시를 치시면 뜹니다. 그냥 슬래시를 치면요 루트 폴더에 접근하게 되거든요. 점 슬래시 치시면 이렇게 나 있는 위치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imgs에 로고 나이키.svg 이렇게 자동 완성해 주시면 되고 이 앞은 지워도 작동을 하고 안 지워도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됐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스크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미지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여기 예제에서는 svg를 뭐 사실 이미지로 안 넣고 오브젝트로 해서 넣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로 해서 넣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문제. 로고가 검은색이에요. 배경이 검은색이죠. 안 보이죠. 그래서 배경을 나중에 흰색으로 바꿀 건데 개발하는 동안에는 여기가 흰색이면 또 구분이 잘 안 가니까 배경을 그레이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이 로고의 사이즈를 좀 진정하라고 합시다. 너무 크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로고의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탑 내부에 언더바 로고 한 다음에 자, 민 하이트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맥스 위드스나 맥스 하이트 뭐 이런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혹은 사이즈를 그냥 이거는 지정을 해버려도 되겠죠. 왜냐하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커졌다 작아졌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이트를 정해도 되고 위드스를 정해도 되는데요. 자, 위드스 기준으로 해볼게요. 200픽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사이즈가 200픽셀 기준으로 높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되면서 비례에 맞춰서 이렇게 됩니다. 하이트를 조정을 해볼까요? 하이트를 50픽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자면은 자, 이게 아무래도 SVG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자, 자동으로 이 이미지가 저 박스의 가운데 영역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정확한 나이키 로고의 위치를 딱 요만한 사이즈로 딱 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값만 줘야 돼요. 예를 들어 200을 주면은 자동으로 높이가 71.237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은 하이트만 이렇게 주면은 하이트만 50 이렇게 주면 높이는 50이 되고 너비는 140.289 뭐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SVG라서 요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미지 그냥 PNG였으면 또 다르게 작동을 하겠죠. 근데 먼저 SVG 케이스로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이트를 50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위드스를 100으로 하거나 뭔가 여기서부터 딱 시작한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값을 두 개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 요런 현상이 생기는데 잠깐만요. 요것 좀 사라지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지금 보면은 왼쪽 위가 이 이미지의 시작점이 아니게 돼 버렸잖아요. 뭔가 지금 여백이 생겼잖아요. 자, 하이트 50 빼볼게요. 하이트 50 빼면 이렇게 되는데 하이트 50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위드스 100 빼고 세이브하면 이렇게 되는데 위드스 100이랑 하이트 50이랑 둘 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자, 둘 중에 하나의 값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트 50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더 처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 탑 내부가 영역이 이만큼인데 여기 옆에 보면 흰색 여백이 있죠. 이 여백은 왜 생기는 거냐? 이 여백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 설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바디한테는 마진과 패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이게 이제 이렇게 바짝 붙게 되죠. 그런데 마진하고 패딩 말고도 뭐 패러그래프도 뭐 패딩 값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코딩할 때 위에다가 뭘 CSS에다 뭘 많이 넣어주냐면 요걸 많이 넣어줍니다. 뭐냐? 패러그래프나 뭐 H1, H2 태그, H3 태그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마진이나 패딩을 그냥 싹 다 무효화하겠다. 내가 직접 넣어주겠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게 아니라 난 바디만 무효화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저 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요소한테 자, 마진이랑 패딩 일단 지우고 시작할게 라고 할 때 요걸 씁니다. 이게 그 검색할 때 쓰는 그 와일드 카드랑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다시 바디로 돌려놓고 저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뭐 이렇게 가로로 놓는 것도 가로로 놓는 건데 지금 여기 너무 여백이 없죠. 여백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탑 내부한테 여백을 줘야겠죠. 자, 그래서 뭘 주냐? 패딩 값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 값이 아니라 패딩 값이겠죠. 자, 그래서 패딩 값을 뭐 주면 되냐면 자, 위에 10픽셀, 위에 8픽셀 줄게요. 그리고 좌우에 16픽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이브하면 요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좀 이렇게 여백 공간이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로고 50픽셀은 좀 너무 큰 것 같네요. 한 36으로 잡아볼까요? 너무 크죠, 여전히? 24 정도로 잡아볼게요. 지금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 왼쪽 이렇게 다 여기에 정렬되어 있는데 얘는 여기 있고 얘들은 여기 있게 좀 조정을 해보고 싶죠. 그거는 다음 스텝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을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스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